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우리 문제 21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볼까요? 자, 펌프 여러분 공동현상이에요. 자, 공동현상은 여러분 영문으로 캐비테이션 현상인데 얘는 물을 못 끌어올리는 현상들이죠, 펌프가.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옳지 않은 거 정답 지금 5번에 있어요. 자, 5번에 동일한 양수량일 경우에 펌프의 회전수, 여러분 펌프의 회전수를 높이면 이게 자 방지 대책이 아니라 원인이 돼요. 너무나 펌프가 빨리 돌아도 물을 못 끌어올리는 거죠. 자, 그 원인이었죠. 그래서 자 얘는 높이면 원인이 되는 거지 방지 대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문제 22번. 자, 급수배관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급수배관입니다. 자, 급수배관에서 옳지 않은 건 여러분 지금 1번에 있어요, 정답이. 왜 그런지 볼까요?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스위블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스위블이 아니죠, 스위블리움. 여러분 스위블리움은 엘보를 몇 개 이상? 엘보 최소 2개 이상 쓰는 거죠. 그래서 주로 자 얘는 지금 신축이음의 종류가 되는데 이렇게 엘보 이상, 엘보가 2개 이상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수 우려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음 개수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누수 우려가 커서 어떨 때요? 가장 저압용으로 쓰는 게 바로 스위블리움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위블이 아니라 뭐예요? 슬리브 배관이죠, 슬리브. 자, 이 슬리브 배관은 자 벽체나 바닥에서 이 파이프가 지나갈 곳에 미리 이렇게 관을 먼저 심어 두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구멍을 뻥 뚫어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댁에 에어컨 실내기하고 실외기 지나가라고 여러분 벽 같은데, 거실에 벽 같은데 구멍 뚫어 놨죠. 얘가 바로 슬리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슬리브를 두는 목적 첫 번째, 배관의 교체, 수리가 쉬워져요. 자, 또 하나, 배관의 신축 팽창에 대응하는 거죠. 이거 바로 여러분 슬리브 상환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려 있죠. 자, 문제 23번입니다. 자, 급탕이나 온수 난방에서 역환수, 여러분 역환수, 리버스 리턴이 되는 거죠. 자, 얘를 쓰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결론은 몇 번에 있어요? 1번에 있네요. 자, 1번에 온수를 균등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균등이가 여러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바로 리버스 리턴 역환수 방식이 되는 거죠. 자, 문제 24번. 다음 중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거. 자, 온수난방에 관련된 얘기죠. 가장 알맞는 건 여러분 지금 몇 번에 있냐면 4번째 있어요. 4번째. 자, 온수난방은 주택, 병원, 호텔 등의 거실에 적합합니다. 자, 이게 좋아요, 온수난방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 1번이 왜 틀렸는지 볼까요? 1번, 온수난방의 공급관은 환수관보다 광경이 작은 것. 여러분 공급관은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관은 환수관보다 어때요? 한 치수 큰 거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온수 순환용 펌프입니다. 온수 순환용 펌프는 일반적으로 진공 펌프. 여러분 온수 순환용 펌프는 두 가지가 있죠. 볼류트 펌프와 라인 펌프가 있어요. 자, 볼류트 펌프는 대용량, 대규모일 때 쓰는 거고, 자, 라인 펌프는 소용량, 소규모일 때 쓰는 게 바로 라인 펌프가 되는 거죠. 자, 진공 펌프는 어떨 때 써요? 여러분 우리 증기난방에서 응축소 환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공 환수식에서 쓰는 펌프가 바로 진공 펌프죠. 세 번째, 외기 조건의 변동에 따라 방열량을 조절하기가 가장 어렵다. 여러분 온수난방이 자 방열량 조절이 가장 방열량
조절이 가장 쉽죠? 용이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열 시간이 짧고 얘는 온순합방은 예열 시간이 길어요. 가장은 아니지만 자, 진결합방에 비해서 여러분 길죠. 자, 온수 순환이 느리죠. 순환은 또 느려요. 가장은 아니지만 빠른 편 아닙니다. 그래서 자,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25번. 자, 바닥 복선한방입니다. 여러분 덱, 우리 집 전부 다 복선한방이죠.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건 5번 해볼까요? 바닥 코일의 배치 간격이 넓을수록 방열면의 온도 분포가 좋다. 여러분 코일 간격은 좁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지만 너무 좁아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코일이 이렇게 있고 코일이 이렇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요 간격은 얼마로 하라고 나오냐면 보통 200에서 약 300mm 정도 하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얘기를 알아주셔야 되고, 자, 다음에 문제 26번입니다. 자, 배수 수평지관의 최상위에 있는 기구의 아래로 뻗어나요. 중요한 건 여러분 통기와 자, 배수를 겸하는 것, 같이 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거 있죠? 여러분 몇 번에 있어요? 5번에 보면 습식 통기관. 그래서 습식 통기관은 통기와 배수를 같이 하는 거죠. 자, 문제 27번. 다음 중 세정밸브식 대변기의 특징. 자, 세정밸브식이라 하면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플러시 밸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압력이 꽤 크죠. 그래서 플러시 밸브는 최소 0.07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관련이 없는 거 여러분 네 번째 있네요. 네 번째. 설치 면적이 가장 크다. 설치 면적이 여러분 가장 큰 방식은 이 방식이 아니죠. 설치 면적이 가장 큰 건 여러분 로우 탱크식이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배관의 부식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거. 배관의 부식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배관의 부식이 발생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5번 볼까요? 5번. 자, 5번에 보시면 아이온 강화가 동관을 통일. 여러분 철하고 이러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이온화 경행체는 부식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알루미늄 있고 철이 있고 구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 알루미늄하고 철하고 두 개를 접촉을 시키면 알루미늄이 먼저 부식되고 철하고 구리하고 두 개를 같이 붙여놓으면 철이 먼저 부식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여러분 이거죠. 철이 뭐예요? 여기서 강관이고 자, 구리가 동관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먼저 부식돼요? 강관이 먼저 부식되는데 동관이 부식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5번이 지금 틀린 거예요. 자, 문제 29번. 자, 배관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거 배관입니다. 자, 여기서 틀린 건 여러분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 경질염화 비닐관. 경질염화 비닐관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PVC 파이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내화학성 크죠? 열에, 여러분 내화학성 큰데 뭐라고 나와요? 내화학성과 열에 약하며 얘는 열에 약한 맞아요. 그렇지만 자, 여러분 요 경질염화 비닐관 내화학성 크죠? 크다고 나와야 돼요. 자, 다음에 화학공장이나 사용이 곤란하다. 그래서 내화학성, 내자가 버틸레트니까 화학공장이다. 이런 데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또는 실험실 같은데. 이 표현 그래서 틀린 거죠. 자, 문제 30번. 자, 소화 활동에 필요한 설비로 적당하지 않은 거, 소화 활동 설비. 자, 여러분 소화 활동 설비는 직접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끄는데 도움을 주거나 도망가는 데 도움을 주는 설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소화 활동 설비가 되는 거죠. 제연 설비 맞죠? 연결 송수관 받고 연소 방지 설비, 비상 콘센트. 자, 그런데 여러분 5번에 보면 스프링클러 설비 나오죠. 이 스프링클러는 어떤 설비에 되면 소화 설비에 들어가죠. 소화 설비. 그래서 소화 설비와 소화 활동 설비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문제 31번 자리 좀 옮겨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다음 주 가스 설비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가스 설비예요. 설비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여러분 몇 번 했어요? 5번 좀 볼까요? 5번. 자, 5번에 보시면 지정 매설 깊이는 최소 60cm 이상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충격에 견디기 위해 상부에 콘크리트 붓는다. 지금 여러분 상부에 콘크리트를 붓는다는 표현이 요 표현 자체가 틀린 거죠. 자, 여러분 절대 이 가스관은 콘크리트에 매입, 매설 금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번 표현이 저는 틀린 거예요. 자, 문제 32번. 자, 문제 32번 보면 냉난방부하 계산에서 인체의 발열량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이 있죠. 인체의 발열량. 자, 인체의 발열량에서 여러분 1번 볼까요? 1번. 자, 인체의 발열량은, 인체의 발생열량은 어디서만 계산되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난방에서는 계산 안 하고 이거 어디에서만요? 자, 냉방부하에서, 냉방에서만 계산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만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문제 33번이에요. 자, 각종 공기조화 설비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공기조화 설비입니다. 자, 공조 설비에서 자, 틀린 건 나왔죠?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단일 덕트 방식이에요. 단일 덕트는 여러분 덕트가 몇 개? 한 개. 그래서 겨울에는 무조건 온풍만, 여름에는 무조건 냉풍만 보는 게 바로 단일 덕트인데,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 나오죠. 냉풍의 혼합, 온풍의 혼합. 자, 혼합에 의해 열 손실 발생이 크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냉온풍의 혼합은 여러분 지금 이중덕트 아니면, 또 아니면 멀티존 방식에서는 요 얘기를 쓰는 거죠. 그렇지만 단일 덕트는 요 편 나오면 틀리는 거죠. 자, 무조건 얘는 혼합이 아니고 여름에는 무조건 냉풍, 겨울에는 온풍이니까 섞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자, 문제 34번. 자, 덕트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옳은 거 물어봤네요. 자, 옳은 건 여러분 몇 번에 있냐면 3번에 있어요. 3번. 그래서 덕트에 자용하는 표면이 매끈한 아연도 철판 또는 알루미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왜 틀렸냐고요? 1번에 보시면, 자, 저속 덕트의 풍속이 15m 이하면, 여러분 저속 풍속은요, 자, 15m/s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장방형 덕트는 풍속이, 여러분 장방형 덕트, 여러분 저속형 덕트예요. 그러면 장방형 덕트는 여러분 이렇게 한쪽으로 길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장방형 덕트. 얘는 여러분 저속형이라니까. 자, 저속형일 때는 풍속이 얼마라고요? 15m/s 이하.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이상이란 표현 나오죠.
요 표현 틀렸다니까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자, 원형 덕트는 고속 덕트 맞아요. 자, 그래서 대규모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원형 덕트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소규모였어요. 왜요? 여러분, 이 원형 덕트 어디 가면 봐요? 왜 고깃집, 음식점에 고깃집, 연기라니까 여기 바람 빨아들이는 거죠, 연기. 그게 여러분 지금 덕트, 원형 덕트잖아요. 자, 다섯 번째. 자, 덕트 내 풍속을 빠르게 하면 압력 손실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빠르면 빠를수록 그 마찰은 커집니다. 그래서 압력 손실이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고속일수록 자, 압력의 손실이 커요. 자, 문제 35번. 다음 중 수변전 설비. 수변전실 얘기하는 거죠. 옳지 않은 것. 두 번째예요. 자, 고압이 지나갈 경우 보 아래 어층고는 최소 3.2m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수변전 설비는 여러분 요거였죠. 이렇게 보가 있어. 보가 있을 때 우리 일반적인 높이는 얼마냐면 3.6m 이상이면 돼요. 자, 그런데 보 밑으로 자, 간혹 가다가 어쩔 때는 고압일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저압으로, 아니요, 특고압으로 지나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이 고압일 때는 몇 메타요? 3m 이상. 특고압은 4.5m 이상의 높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고압이 지나갈 경우는 보 아래에서는 3.2m가 아니라 최소 3m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편이 틀려 있죠. 문제 36번. 자, 계단시나 복도가 긴 경우에는 사용되는 스위치로서 위, 아래 등에서 자유롭게 점등할 수 있어. 여러분, 최소 2개소 이상에서 점 등이 가능한 그런 스위치가 있죠. 무슨 스위치? 여러분, 네 번째 보면 3로 스위치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문제 37번 좀 볼게요. 자, 접지공사에 대한 설명 좀 틀린 거. 접지공사요. 접지에서 여러분 1번 좀 볼까요? 1번. 자, 화재 시 소화 활동을 원활하게 위하여 여러분 이게 화재 시 소화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건 뭐예요? 소화 활동 설비예요. 그러면 접지는 왜 하냐고요? 여러분, 원래 전선이 전류를 따라 흘러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상전류라는 얘기는 자, 말 그대로 여러분 누전, 이렇게 전선을 따고 가야 되는데 이 전선 위에 전류가 흐르면 이걸 이상전류라고 얘기하죠. 자, 이상전류가 발생 시, 이상전류 시, 자,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전류가 흘러면 안 되는데 잘못해서 여기가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감전당해서 잘못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빨리 다른 쪽으로 전선을 이어서 다른 쪽으로 흘려보내는 거죠. 여러분, 접지가 땅과 닿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 땅속으로 흘려보내면 나한테는 그만큼 충격이 들어온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접지 사용하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문제 38번. 다음은 가정용 분전함의 접지공사. 여러분, 분전함이 뭐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두꺼비 집. 이걸 흔히 뭐라고요? 분전함보다 분전반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 접지공사는 여러분 무조건 몇 종? 제3종 접지공사. 그래서 제3종 접지공사는 기본적으로 분전반도 있지만 우리 금속관 공사도 반드시 제3종이고, 또 하나
전류가 400V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제3종 접촉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9번입니다. 자, 건축화 조명이죠. 자, 건축화 조명은 기본은 여러분 간접 조명입니다. 자, 간접 조명이 기본 조명을 가지고 있죠. 여기다 여러분 돈을 들인 인테리어까지 합치면 건축화 조명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바르지 못한 거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조명의 효율이 높다고 나오죠. 얘는 조명 효율이 간접이니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낮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자, 문제 40번. 다음 중 필요설변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정답은 여러분 1번에 있어요. 자, 1번에 왜가 틀렸는지 볼까요? 측면 낭대를 방지하기 위해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축물 되는 지면에서 건축물의 높이 4분의 3이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까지 자, 측면에도 수레부를 설치한다. 요 편이죠. 자, 건물의 높이가 여러분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요. 자,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가 몇 분의 몇 지점? 자, 얘는 5분의 4지점 이상 요 측면에다 두고 이렇게 피레침을 설치하라는 얘기죠. 요 지점이 요 표현이 지금 틀려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 모의고사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 자체가 여러분 가장 기본적이면서 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 자세히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기본서에서 찾아서 별도로 더 추가적으로 자꾸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여러분 잘 활용해서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